지난 3일 한국은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을 2대1로 꺾으며 기적적으로 16강에 안착해 브라질과의 경기를 가졌습니다. 한국은 포르투갈과 3차전이 열리기 직전 16강 진출 확률이 고작 11%에 불과했지만 이 기적을 뚫고 16강에 올라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죠. 그런데 한국의 21%의 확률을 뚫고 16강에 간 것보다 전 세계를 집중하게 만든 또 하나의 장면이 있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장면이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는 대이변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외신들이 레드 퓨리스라고 불렀던 것이 한국에서는 붉은 악마로 번역되었고, 그때부터 대한민국 축구의 공식 서포터즈 이름은 붉은 악마가 되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전국의 모든 길거리는 붉은 악마로 도배가 되었고, 전 세계의 붉은 악마라고 하는 대한민국 축구의 응원단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그리고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우리 붉은 악마 응원단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4일 피파 조별리그 40경기를 대상으로 각 구장 관중석의 뜨거운 응원 열기를 측정한 결과 한국과 우루과이의 H조 조별리그 1차전이 총 131데시벨의 소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록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또한 한국은 가나와의 경기에서도 122데시벨을 기록해 응원 열기 4위에 올랐습니다. 아직까지 포르투갈전 응원 소음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붉은 악마 응원단의 열기가 가장 뜨겁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는 전 세계 외신들마저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현재 외신 뉴스들은 고작 11%밖에 되지 않았던 16강의 벽을 넘었다고 하여 외신들은 일제히 한국 축구 대표팀과 우리 응원단, 심지어 한국에서 열띤 응원전을 펼치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현재 새벽 기온은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방불케 하지만 우리 대표팀의 16강 진출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거리로 나와 목청껏 소리 높여 응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응원단은 매너까지 갖추고 있다고 말하며 외신들은 한국 응원단의 고품격 응원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16강이 열리는 6일에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을 예고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지금을 비롯해 한파로 인해 전국이 꽁꽁 얼어붙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응원 열기를 보여줄 거라고 벌써부터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붉은 악마는 지난 4일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브라질이 맞붙는 6일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응원 열기가 뜨겁다 보니 외신들은 현재 한국팀의 27번째 선수들 덕분에 브라질 선수단 주눅, 영하의 추위도 무시하는 한국의 거리 응원단, 붉은 악마가 4년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연신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거리 응원단 외에도 현재 외신들은 또 하나의 응원단을 소개하면서 월드컵은 카타르에서 열리지만 가장 뜨거운 곳은 한국일 것이라고 하면서 이곳을 주목했는데요. 이곳은 바로 한 아파트였습니다. 정확히 어디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영상에는 한 아파트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느 때라면 사람들 다 자는 새벽 시간에 저건 민폐다. 이걸 민폐인 걸 모르는 건 정말 답답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상에 잡힌 반대편 아파트 대부분은 월드컵을 시청하는 듯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외치니 짝짝 손뼉 소리와 입으로 소리내어 응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당시 자정을 넘어가는 새벽 시간이었지만 한국인들 대부분은 비록 축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한국 대 포르투갈전 경기를 지켜보면서 내심 한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전반 5분 오르타의 골에 슬퍼했고 27분 김영권과 후반 45분 손흥민 선수의 70m 질주에 이은 황희찬 선수의 골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치며 환호했습니다. 한마디로 전 국민이 하나 되어 한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한 것입니다. 이에 전 세계 외신들은 한국의 이런 전 국민이 하나 돼 팀을 응원하는 모습과 또 새벽 시간 열띤 응원전을 펼치는 한국을 집중 조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 2002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현재 20에서 30대 분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2002년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당시 로이터를 비롯해 니혼게이자이 신문, 국경 없는 기자회 등 수많은 외신들이 한국에 붉은 악마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당시 로이터 한국 지국장이었던 마틴 이석희는 젊음과 열정, 거리 응원, 그 응원이 모든 것을 녹여 없앴다. 이런 힘과 에너지는 또 다른 힘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니혼 게이자의 신문 서울 지국장이던 타마키 타다시는 붉은 악마 현상은 개인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한국 사회행 발전에 아주 긍정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경 없는 기자회 서울 지국장이던 레이몬드 김은 꿈과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꿈은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라고 말하며 한국의 붉은 악마에 대해 놀랍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외국인들이 말하길 한국인들의 단합력은 세계 최고인 것 같아. 저런 단합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었고 한국팀이 16강에 진출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야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 밖에도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이고 한국팀이 이렇게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뒤에서 응원해주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일 것 같아. 그라운드에서 직접 뛰는 선수들 못지않게 뒤에서 응원하는 국민들이 엄청난 힘이 됐을 거야. 내가 알기로 카타르 경기장 내에 한국 응원단은 몇 명 없었던 걸로 아는데 한국 응원단의 힘이 가장 강했어. 우루과이전도 그렇고 가나전도 그렇고 이번 포르투갈전 역시 한국 응원단은 대단한 활약을 했어. 더구나 한국 응원단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았고 선수들에게 더 파이팅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응원했어. 한국팀은 정말 대단했다고. 한국이 기적을 냈다면 아마도 27번째 선수인 응원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이번에는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브라질을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한국팀은 강합니다. 이번에 똑똑히 봤어요.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 3경기 모두 정말 잘했어요. 저는 이번에 한국팀이 다시 한번 기적을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난 한국팀의 포르투갈과 경기를 마치고 했던 세리모니가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거 2002년도 한국 대 포르투갈에서 선수들이 했던 세리모니 그거 맞지? 소름이 돋았다니까. 붉은 악마 응원단은 선수로 인정해줘야 할 것 같아. 응원단의 패션부터 목청껏 소리 지르는 응원. 게다가 모두가 하나 된 듯이 맞춰 응원하는 응원가까지 난 정말로 놀라버렸어. 난 네덜란드를 응원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을 응원하고 있어. 한국이 대활약 해주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 응원단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그들은 충분히 이길 자격이 있다고. 한국팀은 그라운드 위에 11명이 있지만 뒤에는 5천만 국민이 하나 되어 응원하고 있고 선수들은 그 힘을 받아 또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나 또한 한국팀을 응원하고 있어. 한국에서 축구를 보고 있는데 한국인들의 응원 열기는 정말로 대단해. 광화문 일대에서 길거리 응원도 대단하고 한국팀이 만약 골을 넣거나 골을 먹히거나 찬스를 놓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환호하고 있어. 마치 모두가 경기를 뛰는 것처럼 말이야. 한국인들은 항상 한국은 살기 싫다. 한국은 살기 어렵다고 하며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알고 보면 그 누구보다도 한국이 더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야. 한국이야말로 국뽕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라고.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